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엔 로봇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뉴스에서 이 로봇 관련된 내용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이젠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최근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의 어떤 상용화 계획이 미국에서 들려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고 경영자는 스팟 오프라인 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 공장에서 인간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곧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고, 네. 또 중국 로봇 기업인 푸드 로보틱스는 이 D7이라는 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이 D7의 상용화 시점을 내년으로 잡으면서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기술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봇 섹터는 좀 길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이제 인간 같은, 인간에 근접한 그런 로봇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게 로봇 시대는 이제 김정훈 자문형님도 어떻게 보면 이건 동의하실 수밖에 없겠다 생각도 드는 게요. 네. 로봇 시대는 결국 뭐 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로봇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로봇 및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등의 어떤 복합 연간 성장률이 2026년까지 서비스 로봇은 47.5%,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26.6%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자, 성장성은 두 분의 자문력이 모두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싸움이 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인 접근법은 김정훈 자문역에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M&A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매년 킨덱스에서 로봇월드가 개최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보면 다른 걸 느낄 수 있겠죠, 정말. 네네. 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응용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인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투자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네. 조금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 섹터의 어떤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이슈다운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행보하거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역시도 이제 실적이 상당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그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로봇주 저희가 이제 앞서 이슈로 봤던 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 좀 봤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투자도 좀 압축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휴머노이드 쪽도 좋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 로봇 산업은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 그룹사들의 자금 지원력이 튼튼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올해 SK온의 자회사에서 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일 로보틱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 자문역의 이제 관심주 저희가 좀 짧게 들어봤고 어떻게 김정훈 자문역께서도 로봇주 가운데서 이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해외 쪽과 국내 쪽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눠서 네. 예. 먼저 해외 로봇 관련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월 10일 로봇 택시를 공개한 테슬라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개발 사업을 접고 로봇 쪽으로 전향을 한 애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 자문역의 의견에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국내 해외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어디 쪽을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해외 쪽은 한 30%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해외 주식들이 좀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심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외 쪽은 한 30%, 반면에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의 어떤 비중은 한 70%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3, 국내 7, 네. 이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올라온 로봇 관련주의 질문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이 질문부터 먼저 좀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언제 반등하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아주 짧고 굵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김정훈 자문역께 좀 여쭤볼게요. 언제 팔고 언제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예요. 네. 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두산 박캡과의 어떤 인수 합병이 좀 무산됨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향후 실적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되 종목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7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 한 8만 원 선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매도를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를 저희가 봤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볼 게 엔젤 로보틱스도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 질문도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로봇주가 기대만큼 못 움직여서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할 때 앞으로 로봇주가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김도연 자문역님께 답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상장 초기에 많이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엔젤 로보틱스를 지금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쪽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 엔젤 로보틱스의 어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장 이후에 계속 조금씩 빠지다가 9월 12일 목요일에 드디어 매수세다운 매수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되는 것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방어가 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즉 중장기적인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주가의 추세가 변화해 가는 것인지 앞으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세 전환이라면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많이 버텨오셨는데 팔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많이 때문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추이를 좀 지켜봄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 엔젤 로보틱스 차트를 봤잖아요. 네. 이게 버티기에는 이제 좀 지쳤다라고 하실 정도로 혹시나 정말 고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또 따로 또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추매보다는 관망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추매를 했는데 다시 주가가 빠지거나 다시 횡보를 하게 되면 추매한 이유가 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망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컷을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전저점 부근인 한 2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 리스크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께도 엔젤 로보틱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판단이세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일단 보유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같습니다. 의견이시네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상장하고 한동안 계속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삼성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어떤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LG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점이 반발 매수세를 좀 이입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보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로봇주 관련해선 일단 보유 의견이 대체적으로 두 개 종목 다 지금 두 자문역께서도 동의를 하셨다는 점 짚어봤고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